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천년 식초로 백년 살기, 구간모 선생님께서 지으신 책인데 정말로 상세하게 단연간 연구로 한 그 자료들만 발췌해서 책에 옮겨놓은 책입니다. 여기 보면 위에 노벨상을 3회 수상이 입증하는 장수의 비결 식초,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초가 노벨상을 3번이나 받았다는 그 내용을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1945년 핀란드의 아르투리 비르넨 박사가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소화흡수하여 에너지를 만드는 것은 식초 속에 함유된 오기자로 초산이 주동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해서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1953년에 영국의 한스 크레부스 박사와 미국의 프리처 리프먼 박사가 식초 속에 함유된 구연산 성분이 산소 이용률을 높여 젖산의 발생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여기 보면 구연산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오기자로 초산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은 식초 속에 아주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구연산은 거의 한 60여 종의 다양한 구연산이 있는 모양입니다. 식초 속에 초산하고 같이 함유되어 있다는 게 밝혀진 내용입니다. 마지막은 1964년에 미국의 콜라드 블로우 박사와 독일의 페아도르 리넨 박사가 식초 속에 함유된 초산 성분이 현대 문명병의 원흉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부신피질 호르몬을 만들어준다고 발표하여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부신피질 호르몬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장, 콩팥 위에 부신이라는 조그마한 자기의 어떤 엄지손가락만 한 게 있는데 여기에서 부신피질 호르몬, 이거는 우리가 움직이고 살아가는데 상당히 중요하죠. 특히 노화를 빨리 오게 하는 거와 천천히 오게 하는, 호르몬이 왕성하면은 노화가 늦게 오겠고 부신피질 호르몬이 늦으면은 아무래도 노화가 빨리 오고 제일 우리가 갱년기가 오는 그 원인도 이 부신피질 호르몬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족하면은 우울증, 갱년기의 가장 무서운 우울증마저도 초래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세 가지 연구 중 자세히 소개해야 할 것은 두 번째 크레부스 박사와 리프먼 박사의 연구다. 여기에 보면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을 해서 피로하거나 약, 주사, 술 등 각 가공식품으로 장기에 부담을 주면 노화를 앞당기는 젖산이 생긴답니다. 젖산은 생리적 중간 대사산물로 심한 운동을 할 때나 저산소 환경에서 산소 공급이 불충분할 때 생기는 피로물질이다. 젖산이 몸 안에 많이 쌓이면 병이 생기고 결국 죽음이라는 길을 밟게 됩니다. 근데 크레부스 박사와 리프먼 박사는 젖산의 폐해를 줄여주는 획기적인 물질을 찾았다. 그것이 바로 식초 속에 함유된 구연산 성분이다. 식초가 병을 원천적으로 예방해주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런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식초를 먹는다면은 여기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현대에서 오는 모든 병, 고혈압, 당뇨, 그 외에 어떤 현대 문명병을 원천적으로 예방해주는 역할은 식초. 또 이미 우리가 늦었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챙겨 먹는다면은 그 모든 병들은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처음에 세균병에 속에 식초를 조금 탔더니
실험했던 과정을 소개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인류는 인체가 섭취한 영양분이 체내 어디에서 연소하여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체온을 조절하는지 몰랐다. 그런데 크레부스 박사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것을 해명한 것이다. 크레부스 박사에 의하면은 인체가 음식물을 섭취하면은 그중 포도당이 가장 많이 아마 소화 흡수되면서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학교 다니면서 공부한 그게 있습니다.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 세포에서 산소와 합작하여 연소하면서 생성되는 에너지로 우리는 살아간다 이거죠. 에너지가 바로 우리 음식을 먹고 생성되는 힘입니다. 그 힘이 바로 그렇게 생겨지는 겁니다. 그 과정 중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면 연소하다가 남은 찌꺼기인 탄산가스와 물이 세포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축축되어 온갖 질병이 발생한다. 암을 비롯한 각종 문명병은 모두 산소 부족이 원인이다. 즉 산소가 부족해 영양분이 제대로 연소하지 않고 그 찌꺼기의 탄산가스와 물이 배출되지 못해서 병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식초가 산소 공급을 증대하고 탄산가스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니 건강에 얼마나 큰 공로자인가. 만일 식초가 산삼과 같이 희귀하다면 식초 한 병에 산삼 10,000뿌리 이상의 값어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크레부스 박사는 수많은 실험 끝에 드디어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얻었다. 그리고 그의 연구 업적은 노벨상을 입증되었다. 이 산삼에 10,000뿌리 이상의 값어치가 있다고 평가를 할 정도의 식초의 위대함을 크레부스 박사가 연구를 하면서 알아낸 겁니다. 크레부스 박사 해로의 이론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은 우리가 밥을 먹는 그거는 타액은 침이죠. 즉 장액은 담즙이나 인슐린 등의 그 소화 효소들입니다. 이에 소화되고 그 일부는 간장으로 들어가 글리코겐으로 저장된다. 글리코겐은 필요에 따라 포도당으로 변하는데 간에서는 포도당을 연료로 하여 초성포도산이란 물질을 만들어낸다. 초성포도산은 아세틸조 효소 A가 되고 체내에 있는 오기자로초산, 아까 있었죠. 오기자로초산과 반응해서 구연산으로 변한다. 이 구연산은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다시 오기자로초산으로 되돌아가는데 이때 이런 화학 반응은 우리 인체에서 일어나는 건 아주 그냥 웬만한 연구로서는 그걸 밝히기 어려울 정도랍니다. 오기자로초산으로 되돌아가는데 이렇게 대사 물질이 구연산과 오기자로초산으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과정을 크레부스 해로라고 명명을 했답니다. 크레부스 박사가 두 번째 노벨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박사의 이름으로 크레부스 해로라고 한답니다. 크레부스 해로가 한 바퀴 돌았을 때 초산은 한 바퀴 돌 때 초산만 완전히 연소하고 탄산가스와 물이 되고 그 과정에 있던 에너지가 방출되어 찌꺼기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게 우리 몸의 정상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운동 등으로 격심한 운동 등으로 체내의 오기자로초산이 부족해지든지 활성 초산이 생성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해로가 잘 돌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신진대사 사이클이 그것에서 멎는 동시에 초성포도산이 젖산, 우리는 이 젖산이라는 걸 상당히 중시하게 됩니다. 젖산이 되는 엉뚱한 일이 벌어진다. 이때 늘어난 젖산은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 단백질의 굳어져 어깨가 뻐근해지며 요통이 일어나고 온몸에 피로를 느끼게 된다. 피로와 노화의 원인이 되는 젖산을 체내에서 빨리 처분하려면 크레브스 회로에 관계되는 오기자로 초산, 구연산 초산을 먹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함유한 식초는 매우 뛰어난 피로 회복제이며 영양분을 에너지로 바꾸는 숨은 공헌자이다. 독특한 신맛을 지닌 식초는 실제로 피로 회복에서의 효능이 커서 과거부터 늘 이용되었고, 운동을 심하게 하거나 땀을 흘린 다음 새콤한 식초를 마시면 신기하게 피로가 쉽게 가십니다. 식초는 값싼 천두꾸러기가 아니라 인류 최고의 건강식품이며 발효공학의 전수이다. 우리 몸에 유익한 것은 깊은 산속에 있는 산삼과 같은 희귀하고 비싼 것이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인 곳, 즉 우리가 가까운 곳에 있고 값이 싸거나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들 가운데 숨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진시황도 불로장수약을 구하지 못하고 단명하고 만 것이다. 불로장수약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